회사가 있다면 저는 그 회사는 이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지금 AI가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AI에 의해서 엄청난 속도로 대체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요. 난 뭐 먹고 사냐? 그때 우리는 드러커 형님의 조언으로 돌아갑니다. 드러커 형님 뭐라 그러냐? 지식 근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는요, 뭐 걱정이 없어. AI가 나오면 더 좋아. 와, AI가 드디어 나왔어. 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컨셉추얼 스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핵심이 있대. 밑에 세 가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 근로자는 반드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대. 첫 번째가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으로 모든 걸 측정한답니다.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뭘까? 시간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생산성. 또 뭐가 있을까요? 강점의 발견.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좀 비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혁신과 뭐죠? 발전의 요소를 찾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이 모든 걸 다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절대 지식 근로자가 못 된다가 드러커 형님의 핵심 조언입니다. 드러커의 모든 책을 보세요. 다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강점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강점에만 집중하는 강점. 왜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죠? 강점이 있을 때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점에 집중할 때 정말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강점을 깨닫고 강점을 딱 보는 순간, 강점을 활용하는 순간 비범함으로 팍 점핑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강점이 조직의 존재 목적이 강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고 특정 영역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약점을 뭘로 커버해? 이 약점에 강점인 사람을 붙여서 슈퍼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직입니다. 그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은 팀워크도 좋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슈퍼맨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슈퍼 팀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이제 가장 높은 차원의 단계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이 들어가야 될 많은 내용이 있는데 공헌에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이거 이외에도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는 이거 이외에도 한 몇 개 더 있어요. 의사결정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여러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시간관리, 강점 개발, 의사소통,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 근로자의 핵심 습관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강점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내가 업무에서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라는 질문을 보니까요, 물경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불경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내 나름의 물경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핵심, 이 강점 요소만 딱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나는 강점이 뭔지 모르겠대요. 지금 7점 만점에 5점 미치죠. 사실 5점은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보면은 7, 8, 13, 21 5점까지를 봤을 때 78%가 본인의 강점을 잘 모르겠대요. 5점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불경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내 커리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내 나름의 도전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57%, 이거 5점을 뺀 거죠. 5점은 척도를 아예 빼고 이 내용을 보면은 무려 47%가 강점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5점 척도를 뺀다고 생각해보면 둘 다 30%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상위 한 50% 정도는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내 강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물경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40% 정도가 강점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내 강점을 고민하고 강점을 업무에 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나의 커리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퇴사의 기준. 자, 2번이 뭐죠? 퇴사의 기준 또는 내가 이직을 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가 뭘까? 역량 개발의 기회가 있는가. 여기서 핵심은 강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의 강점을 그럼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일단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강점, 의사소통, 그리고 시간,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강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 내용을 업무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반영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이렇게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는 대상과 주제에 맞춰서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물경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58%는 이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는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불경력은 거꾸로 57%가 지금 58, 57%인데 이 정도 의사소통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의사소통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이제 하나만 그냥 봅시다. 회의의 만족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 빈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의사소통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 회의라는 거죠. 회의 문화가 그 회사의 어떤 의사소통으로 대변되는데 회의라는 방식이나 주기나 아젠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이거는 강점을 제가 한번 특집으로 좀 다룰게요. 설명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에게 오늘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냥 한 가지 제가 그냥 한 줄로 가이드 좀 드리자면 배치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유도?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치라는 것 자체가 비교적 꼭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접 직무나 프로젝트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회사에서 내 강점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결정할 때 이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 회사의 뭐 리뷰를 본다거나 그 회사의 어떤 후기들을 좀 보면 업무 배치를 하는 것이 강점 개발에 아주 직결됩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강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업무 기회를 받을 때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건데 업무 배치가 어떻게 되냐? 그럼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에 갑자기 뭐 강제 이동이 되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이나 자유도 정도를 그러니까 자유도라는 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더 강력하고 크게 수행할 수 있는 위치로의 어떤 이동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부 인사팀이 있었어요. 사업부 인사팀에 있다가 채용을 좀 하면 좋겠는데 채용팀으로 이동을 했어요. 3년 정도 했는데 하니까 갑자기 교육을 좀 해서 너가 뽑은 사람들 교육을 좀 시켜라. 그래서 교육팀장으로 옮겼어요. 교육팀장을 막 하다 보니까 야 네가 가르치던 그 내용 핵심 가치로 그룹의 시스템을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핵심 가치 피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저거 핵심 가치 만든 걸로 그룹 평가 시스템을 좀 재설계를 해봐. 그 인재개발팀장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네가 만든 거 좀 사업부 가가지고 실현을 해봐. 그래가지고 여러 개 법인을 이동을 하면서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있었던 회사는 업무 배치나 직무의 전환이나 영역의 확장성이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영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제가 사업부에 들어갔을 때는 전략기획에도 제가 관여를 했고 재무에도 관여를 하죠. 마케팅에도 관여를 했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제 메인 잡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멤버로서 그들을 그냥 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일수록 여러분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시간 관리입니다. 회의 전 내용을 준비하고 회의 후 의도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경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66%가 업무 피드백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불경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52%는 업무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물론 이거는 개인에게 달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이 이걸 하냐 안 하냐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직의 기준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시간에 있어서 피드백의 반영도 이 정도로 좀 맥락을 맞출 수 있겠네요. 회의의 목적 자체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거 또는 더 나은 프로젝트를 발견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 시간 자체를 바꾸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그 회사는 이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일단 요 정도로 일단 뭐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 정도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